자신만의 화분용 배양토 만드는 방법. 지금은 1월 말이고 우리는 식물 번식에 정말 바쁜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트레이를 채우고 튼튼하고 건강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화분용 배양토를 준비하면 1년 내내 정원에서 식물의 성장이 정말 좋아질 것입니다. 사실 시즌 내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된 재배 공간에서는 좋은 퇴비를 사용하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몇 가지 실험을 해왔습니다. 1월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퇴비를 시험해보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제가 디자인한 트레이 중 하나인 CD60에 심은 한 칸에 여러 알씩 뿌린 무입니다. 이 트레이는 꽤 작고 점점 좁아지는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퇴비가 필요 없지만 적게 쓸 때는 좋은 퇴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좋은 퇴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이에는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 끝은 구입한 퇴비인데 여전히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저쪽은 집에서 만든 퇴비예요. 사실 이렇게 좋을 줄은 저도 놀랐어요. 꽤 특별하네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레이에서 좋은 퇴비를 얻는다면 여러 개를 한 번에 심은 것이고 셀마다 평균 3-4개의 무가 있습니다. 셀은 총 60개입니다. 저 안에 무가 200개 들어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많은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놀랍죠. 특히 좋은 퇴비가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여기 반대로 우리는 두 종류의 퇴비가 있습니다. 만약 그걸 직접 뿌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치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사왔던 거랑 같네요. 피트 프리 퇴비입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노예콩들은 한 달 전에 파종했는데 여기서 난방 없이 자랐어요. 그래도 날씨가 꽤 온화했죠. 그리고 이건 사실 화분용 배양토로 판매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정한 비교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소와 잔류물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 재료를 피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좀 신뢰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중엔 문제없이 쓰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소화 잔류물 제품에서 성공한 적 없어요. 퇴비 살 때 작은 글씨를 꼭 확인하세요. 항상 명확히 표시되지 않거든요. 가끔은 이 제품이 실제로는 유기질 퇴비라고 불리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업로드할 트레이 채우기에 관한 영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럼 몇 가지 가능한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화분용 배양토를 만들기 위한 멋진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저희가 약간 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질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얼마나 곱게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12mm짜리인데 여전히 퇴비에 들어있던 큰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무 조각이나 작은 가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은 금속 채로 거릅니다. 이 채는 작년에 온라인에서 찾았는데 꽤 유용했어요. 사실 80년대에도 이렇게 했고 그땐 45도 각도로 세운 금속 침대 프레임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퇴비를 던지면 고운 것들은 아래로 떨어지고 큰 것들은 앞에 남아서 아래로 천천히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퇴비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12mm 채를 썼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꽤 괜찮아요. 사실 이게 직접 만든 퇴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를 들어 작은 육묘, 트레이 칸에는 아직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조금 너무 많아서 성장을 방해하지는 않겠지만 나무이긴 해도 양이 많지는 않지만 영양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주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꽤 적은 양의 퇴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분이 필요하고 배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수는 사실 저것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목질 재료로 화분용 배양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수는 아주 잘 되겠지만 식물은 잘 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고 저희는 실제로 이걸 사용해 왔습니다. 재미있게도 약간 아이러니하죠? 이건 플라스틱 지렁이 퇴비통에서 나온 거고 다른 하나는 벌레입니다. 퇴비가 아래로 떨어지고 지렁이들도 이걸 통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4mm, 대략 6분의 1인치 정도이고 흔들면 그 사이로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양을 얻기는 다소 어렵지만 실용적이며 적당한 양을 얻는 건 가능합니다.
아담이 지난주에 퇴비가 약간 얼었을 때 이 작업을 했는데 정말 잘 됐어요. 그렇게 하면 퇴비가 질척거리지 않아 작업이 쉬워집니다. 너무 젖고 질척하면 이런 채는 아예 잘 걸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서 앞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채로 칠 퇴비가 있다면 마른 곳에 두거나 심지어 창고 바닥에 펼쳐서 조금 말린 다음에 채로 치는 게 좋아요. 이건 그냥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트레이고 그리고 이게 무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잘 뭉쳐지지 않네요. 이건 다음 주에 따로 다룰 내용이지만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잘 뿌리내린 무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건 적은 양의 퇴비에서 자란 꽤 괜찮은 크기의 4개 식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핵심은 바로 그걸 어떻게 달성하느냐입니다. 그 무들은 이제 땅에 심을 준비가 됐어요. 꽤 크거든요. 새로 걸른 여러 퇴비와 그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집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건 18개월 된 거예요. 제가 만든 퇴비 중에서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건 분갈이용으로도 좋을 거예요. 그건 확신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다양한 퇴비들을 따로따로 비교해보는 실험을 했었어요.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사실 이건 처음엔 조금 더디게 출발했지만 나중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제가 보기엔 처음에 느렸던 이유는 배수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묘목의 뿌리가 아직 아주 작을 때는 그게 영향을 많이 줬지만 뿌리개이 발달하고 더 튼튼해지면서는 그 영향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아주 작은 뿌리를 위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배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우드칩은 믿기 어렵겠지만 4mm로 채에 걸은 우드칩이에요. 실제로 약 3년 정도 된 거죠. 이게 어떻게 여기로 배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받았을 때 이미 2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죠. 만약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거고 저는 이 방법이 정말 잘 통한다고 생각해요. 배수 개선을 위한 보조제로서 퇴비에 공기를 머금게 해주고 영양분도 제공합니다. 이것들도 모두 가능한 재료들이고 여기 또 하나 정말 놀라운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렁이 퇴비로 제가 직접 만든 건 처음입니다. 우리는 붉은 줄 지렁이 키워 지렁이는 크고 통통한 분홍색 지렁이와는 다릅니다. 이 지렁이들은 작은 붉은색 지렁이로 Red Wiggler, Tiger Worm, Red Brownie Worm 등으로 불리며 매우 유사합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종류입니다. 퇴비더미가 있을 때 주된 퇴비더미는 너무 뜨거워서 열기가 가실 무렵이 되어야 이런 지렁이들이 나타납니다. 열기가 사라질 무렵이 되어야 나타나는데 그때가 정말 좋죠. 그러면 지렁이들이 찾아오고 여러분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두면 이 지렁이들이 그걸 지렁이 퇴비로 바꿔줄 겁니다. 또는 저희도 지렁이 퇴비 전용 구역을 따로 만들어 한 번에 많은 재료를 넣지 않아 온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지렁이들은 계속 먹고 1년 내내 위에 재료를 계속 추가하면 지렁이들도 그 음식 재료와 함께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불과 3주 전에 저희가 실제로 그 윗부분을 긁어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10개월 동안 한 후에 그걸 퇴비칸 반대편 한쪽으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의 지렁이 퇴비장이에요. 검은 비닐을 들어 올리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거기서 벌레들을 볼 수 있고 가끔은 슬로우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꽤 춥고 매일 밤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벌레들이 더 깊은 곳에 있어서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평균적으로 아마 6, 8개월 정도 된 겁니다. 지렁이 분변터인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정말 아름답고 아주 풍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발견한 건 그리고 제가 다양한 혼합물에서 지렁이 퇴비의 비율이 다를 때 약 20% 정도가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 걸 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로도 해봤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배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무들이 50%에서 잘 자라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게 50%입니다. 이건 지렁이 퇴비 50%와 우드칩 50%의 혼합물인데 이 조합이 저한테는 잘 맞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통하는 완벽한 레시피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렁이 퇴비는 제 것과 다를 것이고 여러분의 우드칩도 제 것과 다를 테니까요. 여러분도 시도하며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가지 기본점을 꼭 기억하세요. 충분한 영양분과 좋은 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흙 대신 다른 재료를 쓰는 게 좋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게 집에서 만든 흙이에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좋아 보입니다. 최근 서리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리로 잘게 부서진 흙 상태, 이른바 프로스트 티어스입니다. 농부들은 이런 상태를 좋아해요. 밭을 갈고 서리가 내리면 땅을 파는 사람들도 좋아하죠. 흙덩이가 서리로 다 부서지거든요. 갈퀴로 건드리면 쉽게 부서져요. 정말 멋집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안정적인 흙 상태가 아니에요. 만약 비가 오고 그 위를 밟으면 다시 다 눌려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노디그 방식과의 차이점이죠. 노디그는 퇴비가 위에 올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흙도 추가할 수는 있어요. 다만 소량으로만요. 또한 작년에 실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만약 정말 좋은 흙이라면 10 정도, 이런 흙이라면 20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점은 무게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재료가 들어있어서 저희가 저울로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이거요. 대략 10리터 화분에서 무게가 6.9kg이 나왔어요. 그 말은 무게로 치면 70% 정도라는 뜻이죠. 그게 물이었다면 10kg 정도였을 거예요. 물은 밀도가 높아 무겁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에 근접한 거죠. 그리고 우드칩 퇴비는 비교적 훨씬 가벼워서 3.8, 3.9kg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건 바로 이거였어요. 이건 분명히 흙이나 퇴비가 아니죠. 이건 버미큘라이트인데 일종의 팽창된 암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천연 제품이고 플라스틱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종류로는 펄라이트가 있는데 비슷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폴리스티렌공 같은 걸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아요. 혼합물 안에 공기를 머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주로 이걸 사용할 때 흙을 조금 섞어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맞추는 데 쓸 것 같아요. 반면 저기 잘 자란 무는 이런 걸 쓰지 않았어요. 꼭 필수는 아니고 선택적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나무를 태운 재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난로에서 얻은 재입니다. 이건 칼륨이 꽤 풍부해요. 저는 영양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대체로 영양분이 잘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칼륨을 더 추가하면 화분에서 토마토를 키울 때 더 유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암석 가루가 있는데 좀 젖어 있기도 해서 정말 무거워요. 이건 현무암, 화산암이에요. 그리고 이건 미량 원소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이건 좀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사용해봤는데 큰 효과는 못 봤어요. 그래도 가끔은 혹시 모르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커버한다는 생각으로 넣기도 해요. 저는 사실 미량 원소, 미네랄을 위해서는 해조류를 선호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해조류가 없네요. 해조류는 가루 형태로도 살 수 있는데 만약 녹색 가루로 구할 수 있다면 아일랜드의 Better Plants라는 회사가 해조류 가루를 판매해요. 아주 낮은 온도로 만들어서 품질이 좋아요. 작년에 그걸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지금은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선택지도 있어요. 사실 이 세 개의 케일 식물이 그 예시를 보여줍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케일들은 아무런 비료나 추가 영양 없이 이 2리터 화분에서 6개월 동안 자랐어요. 그게 바로 결과입니다. 제 생각엔 둘 다 좋은 퇴비입니다. 저건 사실 우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 숙성된 우분입니다. 화분에 들어갔을 때 18개월 정도였고 채로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직접 만든 퇴비인데 방금 보여드린 것보다 목질 성분이 조금 더 많은 퇴비입니다. 그리고 그건 4mm가 아니라 12mm로 채로 걸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튼튼한 식물은 버섯 퇴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약 버섯 퇴비를 구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숙성시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에게 판매될 때는 조금 덜 숙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3달 정도 놔두면 결과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채에 걸러낼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해놨으니까요. 그냥 덩어리만 부수면 되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식물 번식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간된 제 어린이 책에도 번식과 식물 키우기에 관한 내용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기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링크를 제 웹사이트에 올려둘 예정입니다. 3월 말에 여기서 강좌가 하나 있고 번식에 관한 것은 오후에 진행되는 짧은 강좌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의 후속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퇴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한 가지 더 기억났는데 사실 아직 퇴비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해볼 거고 아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쓰진 않을 거예요. 10리터 화분에 약 8리터 넣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퇴비입니다. 나무칩도 비슷한 양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퇴비는 더 적은 비율로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렁이 퇴비입니다. 아마 저기 화분의 절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얼음 알갱이가 느껴져요. 밤새 여기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흙입니다. 와, 2손이 필요하겠네요. 조금만요. 사실 방금 거기에 맥꽃 뿌리가 좀 들어간 걸 봤어요. 흙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단연생 잡초의 뿌리와 씨앗이요. 잡초 씨앗일 수 있습니다. 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버미큘라이트를 조금 넣어줍니다. 2줌이면 충분합니다. 조금의 암석가루도 넣어봅니다. 나무재도 있지만 넣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혼합 방법은 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붓게 되면 일종의 경사진층이 생기고 양동이 바닥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간쯤부터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끝에 있던 것은 결국 반대쪽 끝으로 가게 되고 중간에 있는 것은 양쪽 끝으로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4번만 해도 되고 더 많이 해도 됩니다. 사실 한 번 더 해도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버미큘라이트가 좋은 기준이 되는 것 같네요. 버미큘라이트가 전체적으로 잘 섞이고 있고 고르게 잘 섞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꽤 괜찮은 양동이 2통 분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주 좋은 번식용 상토가 준비됐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씨앗을 뿌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촉감이 부드럽고 가벼우며 식물을 키울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